수리수리 마수리 뿅! 안녕하세요. 좋은 그림에 날개를 달아주는 입시미술의 마술사 수리수리 마수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질감 표현과 현상 표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제시된 이미지와 꿀벌을 이용하여 즐거움을 주제로 조건에 맞게 기초 디자인하시오. 조건 1. 이미지 1. 12종 중 4개 이하로 선정하고 사용하여 구성하시오. 이미지 2. 돌, 나무, 유리, 금속 중 2개의 물성을 선정하여 표현하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점의 꿀벌이 보이고 유리 질감, 나무 질감의 퍼즐들이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 벌의 뒷모습, 그 컬러의 특징이 가장 또렷이 보이는 엉덩이 부분입니다. 외곽에는 얇은 솜털들이 송송 보입니다. 건조한 붓끝의 갈라짐으로 벌의 특징인 작은 솜털 하나하나까지도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 솜털 표현을 해준 거죠. 사물의 특징에 따라 채색하는 방법까지도 변화를 줄 수 있다면 훨씬 압도적인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래쪽 유리 퍼즐 부분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영롱한 빛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유리는 굴절과 반사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퍼즐의 연결 부위 등이 비춰지고 굴절되어져 보입니다. 유리구슬의 내부에는 크고 작은 기포들이 보이고요. 자, 유리구슬은 푸른색을 띠고 있는데 하나의 컬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양한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의 변화를 주어 채색을 하게 되면 훨씬 풍성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와 천장의 어두움이 주변에 있고 구체의 하단부에는 반사되어 튕겨져 오는 빛에 의해서 다양한 톤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는 유리의 어둠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강도가 너무 강하면 자칫 금속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감 표현에서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 내에서의 질감의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처리하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어둠의 힘을 좀 빼는 것이 유리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나무 질감의 퍼즐을 보시겠습니다. 나무 질감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손쉽게 표현하는 질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 함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너무 과하게 나무 질감 표현을 하다 보면 호랑이 무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다고 하죠. 자, 나무 질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나이테 무늬와 이 스크래치입니다. 나이테는 일정한 간격으로 둥글게 이루어져 있는 무늬인데 이것을 통해서 사물의 입체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크래치는 약하거나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스크래치가 깊게 파이게 됐을 때에는 어둠을 좀 더 세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나무의 색상을 보시면 레드 바이올렛과 블루 바이올렛을 적절히 섞어가며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접색과 유사색들을 섞어가며 채색을 하게 되면 풍성한 색채의 느낌을 줄 수 있어 시각적 유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중심부의 벌부터 보실게요. 벌의 날개가 특별해 보이는 것 같아요. 투명한 벌의 날개는 자칫 쉽게 날려버리기가 쉬운데 이 작품에서는 뒷배경에 사용한 역광을 받은 돌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날개 부분을 밝은 빛 그리고 은은한 빛들을 이용을 해서 디테일을 찾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얇고 평평해 보이는 날개에도 미세한 빛을 이용하여 날개의 뼈대에 굴곡을 준 부분 또한 효과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말 디테일의 끝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날개를 더욱더 섬세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부분에서는 네거티브 효과를 주면서 밝은 날개를 표현하려 하였다면 이번 부분에서는 뒷공간보다 진한 톤을 이용해서 날개의 뼈대를 살려주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투명 재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뒷공간의 사물들이 보이고 굴절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날개의 뼈대에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뼈대와 뼈대가 이어지는 연결 부분 조금 더 두껍게 처리함으로써 구조의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오시면 돌 질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돌 질감 또한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 질감입니다. 거칠고 불규칙적이며 단단한 표면을 갖고 있는 것이 돌 질감의 특징입니다. 거친 표면 처리를 위해서 색연필로
스크래치를 내주기도 합니다. 갈라진 돌 틈은 부드러운 곡선보다는 힘있는 직선으로 힘있게 갈라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야지 깨졌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 수 있겠죠. 불규칙적인 굴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밝은 면에서의 톤 변화가 많이 느껴지고 붓터치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겠죠. 돌 위에 생기는 그림자 또한 평평한 면과는 다르게 굴곡이 생기는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편에 유리 굴절 부분을 보시면 유리의 곡면을 따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면서 동그라미의 형태의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직선의 점의 이동이 있죠. 여기에 굴절을 활용해서 방향의 변화를 보여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현상 표현입니다. 그럼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금속 질감의 구에 빛 반사를 이용하여 벌과 주변 사물이 비춰지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부분은 보랏빛 금속이 눈에 띄는데요. 유리 질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가 사방으로 반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윗부분은 광원과 그 주변 천장이 비춰지고 하단 부분은 측면과 바닥이 비춰지는 방식으로 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의 상단에 꿀벌이 올라타 있기 때문에 벌의 배면이 금속에 비춰지는 겁니다.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어 얇은 선묘사를 통해 빛이 번져나가는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말하는 겁니다. 이때 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밑색이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붓은 약간 드라이한 건조한 상태가 더 잘 맞습니다. 옆에는 초록색 실이 비춰지는 부분이 보이는데 선재가 휘어지듯 사용이 되어서 입체감을 더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금속 질감이 나온다면 반사되는 현상을 통해서 조형적 연출을 한다면 더욱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사라는 거는 한 개의 사물을 두 개로 보일 수 있게 해주고 사물을 다양한 시점으로 보여줌으로써 관찰자가 사물의 형상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밧줄, 로프, 끈 등은 인장력과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얇은 실들을 여러 겹 촘촘히 꼬아서 하나의 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아슬아슬하게 밧줄이 끊어지려고 할 때 한 가닥, 두 가닥 실이 지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런 끈도 만들어지는 과정과 원리를 파악하고 세심하게 관찰을 한다면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확장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두 방향으로 양감이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큰 양감 덩어리, 그리고 작은 부분의 덩어리, 거기에 작은 실들의 덩어리도 빛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톤의 변화를 주며 세심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기원근법을 활용한 원경 처리입니다. 원경의 처리는 사물의 디테일보다는 기본적인 양감, 거리, 위치에 맞는 톤 처리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빛의 방향도 바꿔줄 수 있고 사물의 시점도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원경 공간 또한 대충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사실성을 바탕으로 표현을 해준다면 조금 더 수준 높은 작품의 퀄리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질감 표현과 현상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 작품들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대 입시에서 표현이 전부는 아니지만 극강의 표현력이 기본적인 소양이 되고 있는 요즘 입시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뿅!